내년 대선 3월 9일 이제 1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권을 향한 후보들과 정치권에 숨어있는 이야기 살펴보는 정치톡톡 지금부터 정치부 우주환 기자와 하겠습니다. 우주환 기자, 눈만 뜨면 대선 요구수가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점점 더 바빠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부터 좀 해보자고요. 이 최근 낙상 사고를 당한 이재명 후보 아내 김혜경 씨가 남편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어젯밤 민주당 인터넷 방송에서 예비 부부들을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후보가 아내 김혜경 씨에게 즉석 통화를 했습니다. 장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접니다. 자기야. 네. 지금 사실 보고 있었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녹음된 내용이 공개된 게 아니고 어제 인터넷 방송을 라이브로 하고 있었던 걸 시청하다가 전화 통화를 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존댓말도 하고 꽤 살갑습니다. 통화 내용을 보니까. 네, 최근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런저런 루머를 불식시키려는 듯 화기애애한 대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김혜경 씨는 낙상 사고 당시 상황도 알려줬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우리 남편이요.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후보는 자신이 김 씨를 때렸다는 루머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터넷 방송도 TV 예능 못지않게 합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민주당 측에서도 낙상 사고 당시에 119 신고 음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고가 발생한 그 시각 이재명 후보가 119에 직접 신고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 도와드릴까요? 지금 빨리 앰뷸런스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무슨 일이신데요? 지금 이 토사광란에다가 얼굴이 좀 찢어져가지고 응급실 가야 됩니다. 네네. 아내분이요? 네네네. 이재명 후보가 119에 본인의 신분은 밝히지 않고 이제 신고를 한 거군요. 네, 자신이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고 장소가 어딘지 상황만 설명하는 모습을 이 음성 녹취 파일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참 이 대권 후보들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공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말이죠, 이재명 후보가 부산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또 뭡니까? 네, 어제 부산 지역 스타트업 대표와 사회적 벤처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 논란이 된 건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좀 재밌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서울로 가고 싶어요. 부산은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네, 기업인들이 인재가 없다고 호소하자 이재명 후보가 왜 인재가 없는지 자기 나름의 생각을 얘기하다가 나온 발언입니다. 네. 이렇게 부산은 재미가 없고 강남 같지 않은 면이 있다는 이 발언을 야권에서는 부산 비하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재미없어서 죄송하다. 부산에 표 달라고 온 분이 재미없다고 해서 놀랐다고 비꼬았고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과거 이해찬 전 대표의 부산은 올 때마다 초라하다. 이 발언 논란 등을 꺼내며 비하 DNA를 계승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청년 인재가 유출된다는 고충에 이 후보가 공감한 건데 지역 비하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쪽 얘기 좀 해볼게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앞에 리포트도 나갔습니다만 고척돔 경기장에 프로야구 이제 관람하러 갔어요. 네, 대선 후보들이 꼭 빼먹지 않고 찾는 곳이 바로 야구장이죠.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스타트를 끄는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야구장은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틀 전 고 최동원 선수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관람하기도 했었죠. 부산에 가서 봤었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인 만큼 나도 똑같은 한 명의 스포츠 팬, 시민으로서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한 거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실제 지난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가 부산 사직구장에서 유승민 후보는 딸 유담 씨와 함께 대구 삼성 라이온즈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 한국 시리즈에서 시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되는데요. 앞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시구를 했었습니다. 내년 혹은 다음 한국 시리즈 시구에 나설 대통령은 과연 누가 될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돼야지
시구를 할 수 있습니까? 후보들은 시구를 못해요? 네, 일반 리그 경기에서 시구를 한 적은 있었는데요. 한국 시리즈 경기에서는 대통령들만 시구를 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오늘 크라켄이라는 거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뭐예요? 크라켄이라는 게? 일단 크라켄이라는 이름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뱃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전설 속 바다 괴물에서 따온 겁니다. 저 영화 카리비안 해적에도 나오는 그 문어같이 생긴 괴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과거 드루킹이 만든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잡겠다는 의미라고 소개했는데요. 댓글 조작 징후가 포착되면 AI로 사전에 잡아내는 조기 경보 프로그램이라면서 다 잡아낼 자신 있으니 민주당에 조심하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번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절대 어줍지 않은 여론 공작이나 아니면 매우 민주주의의 중대한 도전인 어떤 그런 민심 왜곡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은 포기할 것을 제가 권합니다. 이 대표는 앞서 크라켄이 윤석열 후보에게 주는 비단 주머니 1호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아직은 비공개지만 조만간 윤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비단 주머니 2호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단 주머니 1호가 이제 크라켄이고 2호가 또 뭐가 될지 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경선에 탈락한 홍준표 의원이 오늘 청년을 만나는 플랫폼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홍준표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2030 남성들의 지지세를 확인한 바가 있었죠. 홍 의원은 오늘 청년들과 소통하는 플랫폼 청년의 꿈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청년들이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을 하면 홍 의원이 직접 답을 하는 건데 하루도 안 돼 수백 개의 글이 달릴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실제 한 이용자가 선대위에 참여할 건지를 묻자 홍 의원은 당원으로서 선대위에 참여할 거라고 직접 답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리고 그 홍준표 의원이 청년을 기반으로 한 뭐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설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치 톡톡 정치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